5,000피 찍은 게 또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천스닥을 돌파해준 국내 증시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역시 천스닥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국내 증시 애국심이 마구마구 솟아나고 있는데요. 이슈부터 열어주시죠. 코스닥 하루 만에 7.09% 급등한 하루였죠. 이 3,000닥 시대도 코앞에 왔을지 첫 번째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 HTS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코스닥 지수가 7% 올라가길래 종목인가? 다시 봤더니 정말 코스닥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4년 만에 찾아온 장세라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또 바로 바이오나 2차전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얘기를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역시나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늦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되게 시장이 투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코스피가 5천을 찍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수급이 코스닥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딱 명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당분간은 조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2021년 당시에도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코스닥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강하게 또 올라오는 흐름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또 이번에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도 바이오 쪽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섹터이긴 하지만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라던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임상시험이 진행이 될 때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큰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공하게 됐을 때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던가 매출에 찍히는 부분들보다 기대감에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상시험으로 봤을 때는 임상 이상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임상 이상 성공을 했을 때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쪽, 의학 쪽과 관련된 연구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됐을 때 마일스톤이라던가 아니면 로열티에 대한 수익까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DNT 판바텍 같은 그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다각화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익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지금 굉장히 사이클을 탈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바이오 쪽을 주도를 해서 코스닥이 당분간은 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포트폴리오에는 바이오 쪽은 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장밋빛 전박은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끌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박철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게 지금 사실 4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 선 위로 올라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종가가 1064포인트가 좀 넘었는데 이건 2001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6년 만이라고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사실 20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이제 오찬에서 코스피 5천을 달성했고 이제는 코스닥 3천까지도 우리가 한번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겠다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첫 바이오 펀드 운용사도 이제 3월달에 공모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더 온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이 일단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지금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데 견인을 했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직접적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또 실적도 잘 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가장 강했던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캐즘은 좀 남아 있지만 ESS라든지 아니면 로봇 쪽으로 사업이 좀 확장되는 기대감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같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뭐 지금 이제 뭐 반등은 시작 구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니까요. 당분간은 코스닥 비중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도 설명을 살짝 해주셨지만 이 대형주에서 나온 수급이 중소형주로 갈 거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5,000피 붕괴라는 또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수급 이동이 이제 본격화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뭐 코스피가 사실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안 갈 이유는 없거든요 또. 왜냐면 그만큼 이익이 어떻게 보면 올해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이라든지 기타 대형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테마성으로 좀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네. 물론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이 있지만 어떤 수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죠. 5,000피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쪽에 베팅하는 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세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코스피와 그다음에 코스닥의 이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4%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면 역대급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한 30%포인트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이제 실적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실적 좋은 섹터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당연히 실적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원전, 뭐 전력 기기 그리고 지금은 조금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뭐 화장품 섹터 이런 것들이 실적 시즌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대치에 충족되는 어떤 숫자를 발표해 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수급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닥 내 종목들도 이익 체력을 좀 받쳐준다면 지수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님께서는 전에도 계속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코스닥이 2천, 3천 가려면 어떤 섹터가 좀 주도할 거라고 보세요? 바이오 빼고. 저는 바이오를 제외하면 2차 전지 여전히 기대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닥 쪽에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도를 해야지만 코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전기차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AI 쪽과 엮어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명확하게 있고요. 사실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2차 전지 업황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AI 시장 쪽하고 이제 2차 전지랑 같이 엮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거기다가 로봇까지 엮여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성장 섹터와 엮여져 있는 만큼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라던가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사이클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호황기에 막 접어들게 되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사실 호황기라는 표현을 하기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ESS 쪽도 엮여져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로봇하고도 엮여져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단기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2월
2월 달에 ESS 수주전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받쳐줄 거고 그 뒤따라서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게 된다면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코스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가 당분간 뭐 꺾이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있고 네. 또 코스피 종목들을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약간 투자자- 고민이 되는 네,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는 2021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21년에는 이제 코스피가 3,000을 찍고 나서 꺾이고 코스닥이 그 뒤를 쫓아가는 움직임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약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유동성이 풀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는 구간대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5,000 포인트 수준에서 당분간은 좀 지지를 받으면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코스닥이 강하게 오를 만큼 뭐 코스피 종목들을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올라타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되 나머지 이제 여유 자금을 통해서 코스닥을 좀 순환매를 하면서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